워런 버핏의 회사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에 당국에 보고한 서류를 보면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업체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DR 호튼, 레나 NVR입니다. 세 곳 모두 주택 건설 업체인데요. 버핏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곳은 이 중에서도 DR 호튼이라는 업체입니다. 세 곳에 대한 총 투자금이 8억 달러 수준인데요. DR 호튼에만 7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돈으로는 9,719억 원,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DR 호튼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는 DR 호튼의 지분 중에 600만 주를 인수를 하면서 총 1.8%를 보유하면서 10대 주주 중 한 곳으로 올랐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특히 2분기에는 주식을 사기보다 파는 데 집중을 했었는데요.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3,534억 달러 중에서 사들인 것은 46억 달러, 그리고 판 것은 126억 달러입니다. 즉 2분기에 주식 순매도를 보였다는 건데요. 주식 투자를 늘릴 시점이 아니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늘린 대표적인 곳이 주택건설업계, 그 중에서도 DR 호튼입니다. 주택시장은 지난해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후폭풍을 가장 크게 받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버핏은 과연 지금 주택건설 시장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DR 호튼은 어떤 기업이길래 1조 원의 자금을 고금리 시대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많은 언론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주택시장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존주택 거래량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월 600만 건을 넘었다가 지난해부터 하락하면서 지금은 400만 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사가 없으니까 가구나 가전 소비도 줄고요. 그리고 지붕이나 데크, 단열, 인테리어 같은 이곳저곳 손을 보는 수요도 줄어들면서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도 지붕이나 단열재, 데크 이런 주택 기자재 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12%의 수익 감소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개 사업도 거래가 줄면서 2분기에 5천만 달러의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래가 없는 이유는 금리 때문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통상 모기지 금리나 학자금 대출 같은 시장 금리는 미국의 국채 금리의 변화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국채 중에서도 10년물 금리를 주로 따르게 되는데요. 이런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기준 금리 영향을 받겠죠. 연준이 지난해부터 금리를 올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도 오르고 그 영향으로 모기지 금리가 뛰었습니다. 사실 모기지 금리는 그동안 저렴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2% 또는 3% 수준에서 30년 고정 금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7%까지 올랐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뛰니까 이자 부담에 집을 사는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는 수요도 줄어들지만 파는 수요도 줄어든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면 다른 집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받고 있는 2에서 3%대의 저렴한 대출을 포기하고 7%의 비싼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의미인 것이죠. 만약에 5억 원을 3% 대출로 받아서 살고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 집을 팔고 다시 더 큰 집을 사는데 똑같이 5억 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월 나가는 대출 금액은 1,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월 이자만 125만 원에서 292만 원으로 껑충 뛰는데요. 만약에 원금까지 합치면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냥 지금 집에서 조금 더 살자고 마음을 바꿉니다.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잠기는 것이고 기존 주택시장에서 공급이 없어져서 거래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고금리의 진정한 영향은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수요보다 매물이 더 줄어들면 사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존 주택 매물이 없다면 신규 주택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택 건설 수요가 커지는 것인데요. 미국의 신축 단독주택 매매 그래프를 보면 54만 건까지 떨어졌던 신축 단독주택 매매는 현재 70만 건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단독주택 착공 건수도 늘었는데요. 지난해 11월 80만 건으로 바닥을 쳤다가 7월에는 100만 건까지 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업체들의 실적은 오히려 고금리 시대에 조금 더 오르고 있는데요. 주택건설업체들의 주가만 보더라도 이들의 주가 변동을 추적하는 지수를 보면 연초 이후에 30%가량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의 성장률을 2배 이상 뛰어넘고요. 심지어 나스닥의 연초 이후 상승률보다 높습니다. 버핏은 바로 이런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고금리의 양면을 본 것인데요. 특히 금리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주택시장은 지금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기존 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되는지와 상관없이 신규 주택을 계속 지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이라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에서 새롭게 형성된 가구 수는 1560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완공된 집은 단독주택과 다가구를 다 합치더라도 1190만 가구라고 합니다. 집 공급이 가구 형성보다 370만 가구가 부족한 것입니다. 아마도 버핏이 가장 주목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도이체방크가 최근에 미국 주택시장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건설업체들이 지금의 공급 부족 상황 때문에 향후 몇 년간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물류나 철강, 은행과 같이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그런 산업에 잘 공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을 고려할 때 사람이 사는 집에 대한 산업은 어찌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많은 업체들 중에 왜 D.R. 호튼이었을까요? 아마도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버핏의 투자 철학을 고려하면 리스크를 가장 잘 막아내고 시장의 성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업체를 찾으려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이 시장이 클 것으로 봤다면 예상되는 리스크를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D.R. 호튼은 미국의 레나와 폴티그룹과 함께 미국의 3대 주택 건설사입니다. 대형 업체인 것이죠. 이는 주택금융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지위에 있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미국은 주별로 중소건설업체가 많은데요. 이들은 대부분 지역은행으로부터 부동산 금융을 조달받습니다. 다만 지난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붕괴하면서 지역은행들이 신용을 줄이기 시작했죠. 대출 기준을 높이고 대출액을 줄이는 겁니다. 한도를. 그러면서 지역 주택 건설 업체들은 활동을 하고 싶어도 크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는데요. D.R. 호튼은 일단 대형 업체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 외에도 대형 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역은행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현금 유동성인데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D.R. 호튼이 3분기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은 46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회사의 10년 평균 현금 보유량이 14억 달러인데 훨씬 3배 이상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침체가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회복력도 강하고 신용 긴축이 오더라도 금융 여건에 덜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무엇보다 이 돈으로 이제 주요 기업을 인수하거나 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주택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의미는 장기 시장 여건을 볼 때 수요에 대응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D.R. 호튼이 보유한 부지는 2019년 37억 달러 규모에서 현재는 75억 달러 규모로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특히 D.R. 호튼은 인수합병에 적극적인 업체인데요. 시장 지위를 점점 높여간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6월에 트루랜드 홈스라는 주택 건설 업체를 인수하면서 주택 재고 155개, 주택 부지 620개 등을 일거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지난해 12월 리긴스 커스텀 홈이라는 업체를 인수했고 2020년 10월에도 브레셀톤이라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통상 위기가 오면 하위권의 업체부터 위기를 맞죠. 이들이 놓치는 점유율은 상위권 업체가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D.R. 호튼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불리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자체도 호조입니다. 거시 환경이 불안정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D.R. 호튼은 지난 분기에 총 판매량이 전년 대비 37% 상승했습니다. 다만 주택시장에도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최근에 다시 치솟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7.09%입니다. 2002년 4월 이후에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급등은 기존 주택의 매물 잠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수요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도 확실합니다. 세입자들이 집을 구매하는 대신
월세를 주고 조금 더 살자 이런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요인이기 때문이죠. 또한 금리와 함께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경우에도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궁금해지는 점은 과연 버핏은 이런 금리 재상승이나 침체 가능성을 얼마나 고려했을까, 얼마나 고려하고 주택건설사에 투자를 했을까입니다. 이미 이런 상황을 각오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정황도 있습니다. 현재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는 원인은 시장에서 10년물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5월 주주총회 당시 공개한 채권 포트폴리오를 보면 당시에도 5년 이상 중장기 구간 채권 비중은 고작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장기 채권이 유망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때였는데요. 버핏은 오히려 반대로 장기 채권에 대한 보유를 최소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금리가 오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핏이 만약 모기지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DR 호튼을 2분기에 매수한 것이라면 버핏은 장기적인 시장의 전망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반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2분기에 주택건설업계 지분을 투자하고 봤더니 3분기에 금리가 올라서 당황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이는 아마도 3개월 후쯤에 3분기 포트폴리오가 공개됐을 때 버핏의 생각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3분기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투자 비중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린다면 버핏은 미국 주택시장의 성장과 그리고 선두권 업체에 대한 장기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